자, 그럼 오늘부터는요, 단원별 모의고사 우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학이랑 전자기, 그 다음에 파동광학, 현대물리, 양자역학이랑 그 다음에 열미 통계물리로 정리할 건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실전 연습이에요. 지금 우리 보통 우리 한 13문제, 12문제를 여러분들 우리 90분 동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 문제를 좀 줄였어요. 줄여서 여러분들 10문제입니다. 10문제를 60분 동안 시간에 맞춰서 일단 푸는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시간 맞춰서 10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문제 해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단원별 모의고사는 일반 물리학에 관련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관련된 문제가 섞여져 있으니까 앞쪽은 보통 이제 일반 물리학이 많이 있고요, 뒤쪽은 전공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들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하여튼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들, 우리 일반 물리학이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 쉬운 건 아니에요. 일반 물리학에서 4점짜리도 충분히 나오는 상황에 해당되고, 전공이라고 해서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전공 문제도 2점짜리로 충분히 좀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푸는 연습들을 잘 연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일단 일반 역학입니다. 일반 역학, 자, 1회 일단 풀어보셨죠? 자, 우리 오늘은 1회 할 거고요. 또 내일은 또 2회 할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들 잘 해주시고, 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답안지 여러분들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에서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중력장 내운동, 자, 우리 풀어봤던 문제들도 꼭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면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물체를 빵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각도는 모르겠어요. 세타로 던졌는데 속력은 여러분들 30m/s의 속력으로 빵 던졌더니 최고점을 지나서, 자, 물체가 최고점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어디에 도달했습니다. P점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정보가 나와져 있고요. 자, P점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지금 몇 조 얼마로 나와져 있냐, 10m라고 나와져 있고, 그때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 아래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자, 최고점은 자,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겠네요. 최고점에 해당되는 사항들, 우리 이제 2차원 중력장 내 운동은 항상 우리 푸는 규칙이 우리가 뭐가 정해져 있었냐면 늘 수평 방향 운동이랑 수직 방향 운동으로 나눠서 분석했었던 것들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세타와 R,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각각과 세 가지 물어봤어요. 세타 물어봤고, R 물어봤고, 최고점 도달 시간 걸리는 게 얼마겠습니까? 라는 것들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식을 만드는데 우리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무슨 운동을 했었어요? 우리 등속 운동 했었잖아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수평 도달 거리는, 자, 여기에 도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또 문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얼마 걸렸습니다. 2초라고 하는 말이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나와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우리 초기 속도를 우리가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수평 속도 성분이랑 수직 속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여러분들 분석해서 썼던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수평 속도 성분은 30 코사인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수직 속도 성분은 30 사인 스타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수평 방향으로는 30 코사인 스타의 속력으로 우리 얼만큼 2초만큼 날아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세타도 모르고 R도 모르죠. 자, 그럼 하나 더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직 방향의 식을 하나 여러분 만들 수 있겠네. 수직 방향으로는 자, 지금 얼마 여러분들 10이라고 하는 높이가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 식을 좀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식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변해 10에 해당되니까, 자, 초기 속도가 자, 14인 세타에 해당되고, 자, 우리 얼마 여기 2초가 자, 요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향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설정이 되게 중요했었죠. 자, 위쪽 플러스를 잡고 아래쪽을 보통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많이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고 정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중력가속도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계산해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은 요거 이용해서 일단은 자 구할 수 있는 거 자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사인 세타가 자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이 나와야 돼서 결국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얼마를 만족합니다? 30도라고 하는 값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일단 관계식 일단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산수하셔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것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자, 첫 번째 다 구했고요. 자, 그럼 뭐 알아냈으니까 세타가 30도인 거 알아냈네요. 그럼 세타 30도, 코사인 30은 우리 2분의 루트 3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은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30 루트 3m만큼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직 방향으로의 우리 세타식 이용해서 세타,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되는 등속 운동식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 시간을 좀 구하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T1이라고 자 이렇게 좀 잡을게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최고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연직 운동하고만 관련이 있었으니까 자, 이것도 좀 바로 갈게요. T1이라고 하는 최고점 도달 시간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 정해져 있어서 자, G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자, V0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요 식이 우리 최고점 도달 시간에 해당되는 식을 여러분 구하는 식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10 넣고 여기 30 넣고 세타 자리에는 우리 얼마 넣어서 30 사인 30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 계산해 주니까 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1초에 해당됩니다. 1.5초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10 넣고 그 다음에 여기 30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2분의 1을 자 이렇게 넣어준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들도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 우리 작년에도 중력장 내운동 나왔으니까 중력장 내운동들 비교하시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우리 이제 임용에서 나왔던 연들 중력장 내운동보다는 오히려 또 수능이나 고등학교 물리가 또 연도 어려운 문제들도 꽤 있어요. 자, 근데 그것까지 다 풀 시간은 없습니다. 자, 우리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 원리를 잘 알고 정리해 주시는 게 판단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이렇게 해서 답 3가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도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자, 여기도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자, 수평면이 놓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자, 상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3M짜리라고 하는 물체가 H1, H2 정보 나와져 있어요. 자, 요만큼은 지금 H1이라고 나와져 있고 자, 여기는 H2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얼마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냐면 3M짜리라고 하는 물체가 자,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고 자, 지금 얘가 A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에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짜리 5M짜리예요. 5M짜리라고 하는 비가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나와져 있고요. 자, 문제를 좀 읽어보셔야 되죠. 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확인했을 텐데 자, 얘가 쭉 가서 누구랑 충돌할 거냐면 B랑 여러분 충돌할 겁니다. A가 누구랑 충돌할 거냐면 B랑 여러분 충돌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B가 충돌하는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B가 충돌하는 속력 V 잠깐 제로라고 잠깐 설정할게요. 그럼 V0는 우리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2GH2라고 여러분 좀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충돌한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좀 튕겨 나갔나 봐요. 자, 3M짜리 A하고 B가 충돌한 이유입니다. 충돌한 이유에는 여러분들 A가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튕겨 나왔고요. 자, B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튕겨 나간 상황들이 문제에 지금 나와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충돌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자, 근데 또 문제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자 요구하는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충돌 후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높이 자 A가 올라가는 높이를 여러분들 H를 여러분들 H2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D를 여러분들 또 구하세요. H1과 H2로 여러분들 구하세요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들이 나와져 있고 탄성 충돌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얼만큼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때 A가 올라가는 높이, 자, 요거를 우리 H라고 했을 때 H를 뭔가 H2에 대한 정보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뭐 이용해 주면 돼요? 우리 물리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등장했을 때는 늘 우리 운동량 보존 또는 각운동량 보존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근데 각운동량 보존은 회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운동량 보존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정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발 계수가 얼마인 1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 만들어 오면 자,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있을 겁니다. VA라고 하고 충돌 후에 B의 속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VB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자, 요렇게 만들게요. 3MV0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3MVA 그 다음에 플러스 5MVB라고 하는 일단 자, 이런 식 하나 연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못 풀죠. 자, 우리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이제 V0에 대한 정보를 좀 표현해 줘야지. 자, H2에서 내려왔을 때 속력이 V0면 그럼 우리 충돌 후에 얼마가 됐으면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 반발 계수 하나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자, 탄성 충돌이니까 반발 계수가 1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0분의 우리 VA 마이너스 VB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여러분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 또 조심해야 될 게 A가 충돌 후에 왼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여기 마이너스 붙여면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설정한 다음에 식을 계산해 주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값이 우리 A의 운동방을 다 결정해 줄 거니까 그냥 늘 여기도 A 그냥 플러스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 플러스로 설정해서 여러분들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식 잠깐 좀 정리해 주시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V0는 마이너스 VA 플러스 VB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우리 표현해 줄 수가 있어서 자, 위에 있는 식 M 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5를 곱할 거예요. 자, 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해서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V5VB 없어지고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8VA 남고요.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2V0가 남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마이너스 4분의 1 V0가 되고요. 자, VB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자, VB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4분의 3 V0가 됩니다. 라는 것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게 좀 아니죠. A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H로 표현하세요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A가 충돌해 자, 요게 중요해요. A가 충돌해 여러분 4분의 1 V0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좀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A가 충돌 후의 속력이 자, 우리가 얼마 됐어요? 4분의 마이너스인데 이제 어떻게 반대방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그런데 우리 H2에서 내려와서 V0가 됐는데 충돌한 다음에 4분의 1배가 됐어요, 속력이. 그럼 속력이 4분의 1배가 되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자, MGH는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속력이 충돌 후에 4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높이는 자,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 16분의 1배가 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 후에 올라가는 A, 자, A가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는 수평면에서부터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16분의 1 H2라고 하는 일단 자, 이러한 관계식을 여러분 하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A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 자, H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 구해서 표현을 좀 해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요. 자, 또 두 번째 질문. 자, D를 H1과 H2로 구하세요 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D는 뭐냐면
자, 충돌한 다음에, 자, 일단 B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충돌한 다음에 B는, 자, 여기 이제 튕겨 이제 나가게 되겠죠? 자, B는 수평면을 떠나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어딘가 B가 여러분들 도달하는,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할 거고. 또 A는 자 충돌한 다음에 반대편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네요. 다시 내려와서 쭉 가서 A도 오른쪽이에요. A는 좀 오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얘가 이제 수평면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 수평면에서 여러분들 수평투사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 A는 자 우리 B보다는 수평도 될 거리가 조금만 덜 나가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B의 속력이 충돌 후에 얼마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얘는 여러분들 4분의 3V 제로가 되는 걸 확인했고 A는 충돌 후에 4분의 1V 제로가 됐는데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또 속력이 또 얼마가 될 거냐 하면 우리 마찰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4분의 V 제로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수평면을 떠날 때 B는 4분의 3V 제로 늘 떠났지만 A는 수평면에서 떠날 때는 4분의 1V 제로 떠났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가 더 작은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 D 값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늘 좀 우리가 비슷한 것도 풀어보긴 했었는데 자, 그럼 이것 좀 설정할게요. 자, B가 날아간 수평 도달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얘를 RB라고 하고요. A가 날아간 수평 도달 거리 얘를 우리 RA라고 자, 요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D라고 하는 값은 D는 RB에다가 우리가 뭘 뺀 값, 여러분들 RA를 뺀 값. 이게 우리는 D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얼마? H1이라고 하는 높이에서 B는 4분의 3V 제로로 수평투사 운동한 거고 A는 4분의 1V 제로로 수평투사 운동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대로 수평투사 운동식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자, RB 대신에 자 4분의 3V 제로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을 어차피 등속 운동에 있죠? 근데 얼마만큼 시간 동안 H1만큼 자유낙하하는 시간 동안 날아갔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 좀 바로 가죠. 얘도 루트 G분의 2H1이라고 하는 식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또 여러분들 4분의 1V0의 루트 여기도 마찬가지 G분의 2H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도 여러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거 좀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V 근데 V0 대신에 자, V0가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얼마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V0가 자, 루트 2GH2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루트 2GH2를 자, 요렇게 내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그 결과 식을 만들어주면 루트 2GH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루트 G분의 2H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약분될 것들이 되게 많네요. 자, 그래서 자, 두 수평 도달 거리의 A하고 B의 수평 도달 거리의 차이는 루트 H1에다가 H2를 곱한 값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늘 판단을 여러분 해줄 수가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반 물리학에서도 충분히 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자 각각 물어보는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고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자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마찰이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수평면이 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자, 우리 마찰이 지금 있어요. 마찰이 있는 상황들이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용수철에다가 물체가 지금 압축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물체가 400g인데요. 자, 질량 우리 0.4kg 우리 킬로그램 단위로 얘기할 거고 용수철 상수를 또 얼마나 나와져 있냐면 40Nm/m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 길이보다 얼만큼 지금 압축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냐면 0.1m, 10cm죠? 0.1m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압축한 상태에서 내가 얘를 딱 이제 놓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찰이 만약에 없었으면, 자, 이거는 마찰이 없었을 상황에 해당되죠. 그럼 여러분들, 마찰이 없었으면 당연히 평형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다가 여러분들 얼만큼, 자, 10cm 갔다가 되도록 여러분들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자, 얘는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마찰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찰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찰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얘보다는 당연히 덜 가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얘보다는 덜 가게 되는 자 이런 일이 자 요렇게는 벌어질 거예요. 자, 물체가 덜 가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여 속력이 처음으로 0이 될 때까지 마찰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마찰력이 한 1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계산해야 돼요? 자, 마찰력이 한 1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마찰력에다가 운동 마찰력에 해당되겠죠. 운동 마찰력에다가 우리 마찰력이 작용한 거리, 자, 마찰력이 한 1은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열 에너지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구하는 거예요. 자, 마찰력 일단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나와져 있어요. 운동 마찰계수 4분의 1쯤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뭘 구해주시면 되냐면, 자, 요렇게 해서 마찰력이 작용한 거리 S, 자, 요거 여러분들 비교해서는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운동 마찰력은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자, 운동 마찰력이 4분의 1 나와져 있고요. 또 질량이 0.4kg니까 수직 항력은 우리가 4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뭐만 구하면 되네? 마찰력이 작용한 거리, 자, S만 여러분 구해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가서 정지할 거냐? 이거는 아닐 거라고요. 마찰이 없을 때는 0.1m라고 표현하죠. 0.1m 가서 똑같이 가서 총 이동한 거리는 0.2m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만,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물체가 이동한 거리 처음으로 정지할 때까지는 0.2m까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잖아요. 그럼 자, 우리 좀 나누어서 좀 문제 푸는 게 편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물체가 평형점을 지나는지 안 지난지를 좀 먼저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가 처음으로 멈추는데, 자, 평형점을 지나서 멈출 수도 있을 거지만 평형점을 지나기 전에 멈출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만약에 K만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원래 이제 속력은 여기서 최대값에 해당되죠. 근데 속력이 여기서 최대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찰력 때문에 합력이 0이 되는 곳은 평형점보다 우리 반지연들 우리 0이 되는 곳이 약간 왼쪽에 존재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1번 위치라고 설정할게요. 1번 위치라고 하고 2번 위치라고 하고 처음으로 정지할 때까지 3번 위치라고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자 시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가는 동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탄성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 힘 분석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되게 편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이건 에너지 보존 좀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가는 동안 우리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1의 제곱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자 증가한 에너지는 자 마찰 때문에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증가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찰력이 한 일 4분의 1 곱하기 수증 4에다가 마찰력이 한 일 0.1이 자 이렇게 있을 거고,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있으면 2번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에 해당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운동의 마찰력에 의한 열 에너지로 다 바뀌었으면 여기서 멈춰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거 0.1이고요. 자, 이거 계산해 주면 우리 얼마 나오면 0.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얼마로 0.1줄에 해당되는 값으로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평형점을 지나갈 때 운동 에너지는 0.1줄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을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평형점을 지금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들 요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자, 2번에서부터 3번까지 이동한 걸 내가 X라고 자 요렇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 3번입니다. 이번에는 자, 2번에서 3번으로 여러분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때도 또 에너지 버전 쓸 거예요. 자, 그럼 2번에서 3번 갈 때에는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네요. 0.1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 감소했을 거고요. 자, 그만큼 뭐가 증가했을 거야?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일단 증가했겠죠. 자, X의 제곱 들어가야 되고, 또 마찰력이 있네요. 마찰력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자, 우리 X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거 정리해 주니까요. 자, 20x의 제곱 플러스 x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0.1이 나와서 0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할 거고, 인수분해가 살짝 여러분 되는 점 특징이 있을 겁니다. 1 나와야 되니까 자, 우리가 뭐 해줄 거냐면 자, 20하고 1 할 거고요. 자, 0.1하고 자, 1이 들어가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x는 우리 얼마? 20분의 1이거나 또는 우리 얼마를 만족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0.1을 만족해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값은 왼쪽에 해당되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 이해할 수 있습니다. 0.1m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20분의 1m. 자, 요 x값 구한 거예요. 2번에서부터 3번까지 간 거리가 지금 얼마에 해당됩니다? 20분의 우리 1m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10분의 1이니까 20분의 2가 돼서 그러면 처음으로 출발해서 정지할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 S값은 우리가 얼마가 됩니다? 20분의 3m라고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줄 때 값은 20분의 3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 집어넣어 줄 수 있어서 결국 마찰력이 한 일은 우리 얼마? 20분의 3줄이라고 하는 자, 요런 값을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마찰력이 한 일은 20분의 3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정도에 대한 내용들도 자,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고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대표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우리 특징들에 해당되고 자,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 문제의 스타일에 해당되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자, 뒤로 넘어가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것들도 잘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면 우리 2차원 충돌이 또 문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질량이 EM이라고 하는 A예요. 자, A가 오른쪽으로 늘 V0를 속력으로 쭉 가다가 여러분들 질량이 M이라고 하는 B랑 꽝 정지한 B랑 여러분들 충돌하는 상황들이 자, 이렇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자, X축, Y축이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자, 충돌 후에 A는요, 자, 요 방향으로 자, 움직이는 상황들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자, 얘 속력이 여러분들 얼마나 나와지냐, VA라고 나와져 있고, 자, 충돌 후에 B는 다 이렇게 등장해서, 자, B는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등장했고, 충돌 후에 B는 자, VB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지금 문제에서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각도가 안 나와져 있네요. 자, 질량 A는 EM이고, 자, B는 지금 M자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정보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탄성 충돌, 우리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래프도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X축은 시간이고, 자, 상대 속도의 X성분이라고 했는데, 자, Y축이 상대 속도래요. Y축이 상대 속도라고 나와져 있는데, 근데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줄에 나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즉 누가 누구를 본 거냐면, 자, B가 A를 봤을 때 상대 속도를 좀 얘기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충돌 전에는 V0였다가 충돌 후에는 우리 얼마가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V0가 됐습니다. 자, B가 A를 봤을 때에 우리 어느 방향을 X방향의 상대 속도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져 있는 성분에 해당돼요. X 성분의 상대 속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충돌 후. 그러면 일단, 자, 우리 문제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은 즉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탄성 충돌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우리 탄성 충돌은 우리 구별하는 우리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구별하는 일단 원칙은 뭐였었냐면, 자,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눴는데요. 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에 해당됐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式을 만들어주면.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M에다가 V0의 제곱이었었는데, 자, 충돌 후에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 합이랑 같습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1 EM에 V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의 VB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수를 일단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세요? 자, B의 운동 에너지예요. 자, B의 운동 에너지 이 값을 뭔가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정보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V0로 표현하세요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당연히 요건 답은 아니겠지요. 자,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충돌 전에 우리 A의 속력인, 자, V0에 대한 정보로 표현하는 게 목적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구하는 게 목적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2가 다 약분되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운동량 보존의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식 하나 만들게, 자, 우리 질량이 여러분 있고, 자,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충돌 후에 Y축 속도를 내가 이렇게 좀 설정하고 B도 좀 설정할 텐데, 여러분들 내가 충돌 후에 B의 Y축 속도의 크기를 여러분들 2V0라고 하면 얘를 2V0 할게요. 2V0. A의 속력을 V0라고 하면 우리 B의 속력은 2V0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Y축 성분의 운동량이 없었잖아요. 그럼 충돌 후에도 Y축 성분의 운동량이 없어야 돼요. 그럼 충돌 후에 Y축 성분의 운동량이 없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죠. Y축 성분의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V0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 2V. 왜냐하면 질량이 2대 1이잖아요. 질량이 2대 1이니까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크기는 1대 2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Y축분의 운동량 이미 하나 표현한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요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요걸 좀 여러분 우리 정리해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내가 A의 속력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돌 후에 A의 속력, X방향의 속력 내가 V 만약에 1이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V1. 그러면 충돌 후에 Y축 속도는 여러분들 B의 X축 속도는 얼마라고 하셔야 되냐면, 요걸 좀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충돌 전에 B가 A를 봤더니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B는 어차피 정지해 있으니까 V0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X축 속도 성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V제를 성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럼 충도로의 X 속도는 누가 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B가 더 빠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더 빠릅니다? 2분의 V제로만큼 빠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충도루의 A의 X 속도 성분을 V1이라고 하면 충도루의 B의 X 속도 성분이 얘는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V1 플러스 2분의 V0라고 자 이렇게 실련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X방의 상대 속도가 그래프에서 나오져 있는 정보랑 동일하게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X축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전 만들게요. X축 운동량 보전입니다. 자, EMV0는 자, EM에다가 V1 플러스 M에다가 V0, V1에다가 플러스 2분의 V0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일단 여러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M은 다 없어지고 이거는 3V1이 되고요. 이거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여러분들 우리 약분 될 거니까 자 우리 정리가 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V0 넘어서 좌변은 2분의 3V0가 되고 우변은 3V1이 되어서 V0는 우리 V1은 얼마? 자 우리 3이 약분되는 거죠. 3 약분돼서 자 V1은 2분의 1 V가 제로가 돼서 충도루의 A의 X 속도는 우리가 얼마? 2분의 V0가 되고요. 충도루의 B의 X 속도는 얼마가 됩니다? 얘는 자, 두 개 더하니까 그냥 바로 여러분들 V0가 되는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자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X 속도하고 Y 속도를 각각 V0에 대한 정보를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각도가 지금 안 나왔어요. 각도에 대한 정보가 지금 처음에 안 되어져 있고 물론 여러분 코사인이나 사인을 뭐 2분의 1에 해당되는 정보나 여러분들 2나 여러분들 여기도 여러분 세타원 설정해서 우리가 뭐 등등등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이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VA의 제곱은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A 속도의 제곱이에요. 충도로 A 속도의 제곱은 X 속도의 제곱이랑 Y축 속도의 제곱을 더한 걸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벡터 합성해 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V0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 자 VB의 제곱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표현해 주면 얘는 또 X속도의 제곱 V0의 제곱 플러스 얘도 4V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위에다가 아래다가 표현해 죄송합니다. 자, 여기 좀 설정이 잘못됐네요. 자, 제가 여러분 위에다가 설정해 주는데 자, V0가 아니죠. 이거 V0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 V0에 해당되니까. 자, 이걸 V라고 하면 자, 내가 이걸 V2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만약에 V2라고 하면 얘도 자 2V2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고 자 우리 설정자 여기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자 2V2 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도 4V0인데 4V0가 아니라 4V2의 제곱에 해당되는 자 이런 값으로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Y축 속도가 V0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일단 수식을 만들어주고 정리하셔야 돼서 그래서 자 얘네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자 우리 V2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계산해서 VB 제곱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게 좀 더 편리해요. 자, 요거 산수하셔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게 좀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윗변에 내가 양변에 4를 곱할게요. 4를 곱하겠습니다. 약분되고 자, 요것도 여러분들 4가 자 요렇게 우리가 곱해질 거예요. 그랬더니 우변이 여러분 같아지네요. 그렇죠? 얘하고 얘가 여러분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얘하고 4VA의 제곱이랑 VB의 제곱이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VA의 제곱 대, 자, 우리 V의 제곱 대 VB의 제곱은 몇 대 몇인 관계가 있습니다. 1대 우리가 얼마? 4라고 하는, 자, 충돌 후에 A의 속도와 B의 속도의 제곱은 1대 4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쓸게요. 자,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내가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A하고 B는 충돌 후의 속도의 제곱의 B가 몇 대 몇인 걸지 알아낸 거예요. 1대 4인 거 알아냈습니다. 자, 질량은 몇 대 몇인 관계에 해당돼요? 2대 1인 관계에 해당되죠? 자, 그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인 관계에 해당됩니다. 자, 1대 2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mv0 제곱이라고 하는 충돌 전에 우리 A의 운동 에너지가, 자, 얘가 KA에 해당되는 충돌 후에 얘가 우리 KB에 해당되는데, 자,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다고? 1대 2로 나눠 갖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냥 mv0 제곱을 1대 2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문제도 요거는 KB죠. 즉 2분의 1 mv b의 제곱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얼마로? 3분의 2 mv0 제곱. 자, mv0 제곱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로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나눠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답은, 자, 요게 우리가 답이라고,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죠. 자,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2분의 1 mv A의 제곱인데, 얘는 우리가 3분의 1 mv0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충돌 전에 A의 속력에 대한 정보로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법들도 잘 좀 이용하셔서, 자, 문제 푸는 간수를 잘 비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반 물리학도 꼭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5번으로 넘어가죠. 자, 5번은, 자, 우리 또 용수철이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용철이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여기가 내가 여기까지 설정할 건데, 자, 원래 길이였나봐. 자, 원래 길이였는데, 물체 매듭이 늘어났나 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물체가 늘어나서, 자, 우리 얼만큼 늘었냐면, 자, 근데 뭘 매달았냐면, 자, A하고 B 2kg짜리. 자, A라고 하는 2kg짜리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 1kg짜리에 해당됩니다. 1kg짜리, 자, 매달았더니, 자, 원래 길이에서부터 얼만큼 늘어난 상황에 해당돼요. 자, 지금 60cm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늘어난 상황으로, 여기에서 지금 정지되어져 있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우리가 무슨점? 우리 용처럼 평형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물리학에서는 평형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 평형점이라고, 자, 요렇게 일단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C를 이제 끌었나봐. 자, C를 끊었습니다. 가위 지금 나와져 있죠? 자, 그랬더니, 자, A의 높이가, 자, H0예요. 자, 지면에서부터 A까지 높이가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가 H0라고,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고, 자, H0에서부터 A가 우리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냐면, 자, 위아래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단진동을 하는 상황들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질문은 H1-H0를 구하고요.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최고 높이까지를 여러분 구하세요.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져 있고, 또 여러분들 T1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보기에 대한, 자, 두 가지 구하세요. 중력각도도 10m/s 제곱 나와져 있고요. 자, 용철의 질량 무시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용철 다룰 때 되게 중요했었던 게 뭐가 중요했었냐면, 평형점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일단 C를 끊었습니다.
그럼 뭐야? 3km 매달려져 있었을 때 60cm 늘어난 곳이 평형점이라고 한다면 실 잘라서 2kg짜리에 매달려 있으면 얘는 얼마만큼이 늘어난 곳이 평형점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이것도 먼저 판단하죠, 여러분들. 용수철 상수할 수 있죠? 자, K 곱하기 0.6만큼 늘어났는데 얘는 우리 얼마? 30N이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용수철 상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 값으로 비교해 줄 수 있을 거냐면, 자, 우리 영업하고, 자, 650에 해당됩니다. 자, 65라고 얘기할 수 있고, 50Nm/m라고 하는 값을 일단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실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자, 원래보다 얼마만큼만 늘어난 거, 자, 40cm 늘어난 거, 여기가 평형점입니다. 라고, 일단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평점에 해당되고, 자, 우리 평점 찾는 게 왜 중요했었냐면 우리 모든 단진동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단진동을 했으니까 평형점을 중심으로 단진동을 했었던, 자, 요 상황들이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A는요, 그러면 새로운 평형점보다 아래쪽이네요. 새로운 평점보다 아래쪽 얼마만큼 아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cm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자, 우리 A라고 하는 물체는, 자,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자, 평형점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우리 단진동하는, 자, 이런 일이 여러분들 벌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진폭은 이건 20cm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20cm는 당연히 무엇에 해당됩니다? 진폭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우리, 자, 진폭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최고점까지 높이 여기가 지금 뭐라고 나오죠? 이게 H1이라고, 자, 이렇게 나오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H1-H0는 40cm 또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0.2m.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숫자로, 자, 표현해 준 거니까. 자, 그래서 H1-H0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고요. 0.6 해당되는 값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 구하래요. 근데 우리 T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기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게 한 주기에 해당되죠. 자, 주기는 우리 2π√k분의 m이었는데, 근데 T1이라고 하면, 자, 최하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올라간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T1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T1 값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자, 2분의 주기에 해당될 거니까 얘는 π√2 k분의 우리 얼마 m이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π√2, 자, k는 지금 이미 구했죠. 자, 우리 50이라고 하는 거 이미 구했고요. 자, 질량은 자, 2kg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서, 이거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 자, 우리 분모 분자에다 2 곱해 주니까 우리 얼마? 자, 10분의, 자, 우리 100 나오고 여기는 상하 2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 2파이, 즉 여러분들 5분의 파이 초가 T1에 해당되는 시간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단진동하는 여러분이 거의 뭐 용수철은 뭐 거의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비교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비교하고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번을 여러분들 우리 비교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6번까지는 일단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6번은 자, 이거 좀 지우고 여러분들 좀 하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도 일반 물리학에서 우리 회전역학의 정적 평형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많이 여러분 등장했었던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회전축이고 막대기가 자, 요렇게 좀 매달려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자, 여기 지금 회전축이 자, 요렇게 좀 놓여져 있나 봐요. 자, 이제 60도라고 또 각도도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이 자, 요렇게 여기는 수직이라고 하는 자, 이런 상황. 여기는 30도가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등장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는 지금 4m짜리
4m짜리 추가 매달려져 있는데, 자, 이 막대기의 질량은 m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져 있냐면 L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실이 매달려져 있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입니다? 3분의 L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장력을 T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T를 구하고 회전축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수평성분의 힘의 크기 Fx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라고,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걸 다 쓸 필요 없다라고 했죠? 중요한 식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만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나타내 주면 돼요.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제다 해주시면 되고, 간단 중요한 식이랑 그 다음에 우리 답만 여러분들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힘 분석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정적 평형이라든가 운동 방정식 문제 풀 때는 우리 특히 이제 크기가 고려되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 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현해주면, 일단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 중심점에서 당연히 아래 방향, 여기 CM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막대기의 질량 중심점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MG 작용하고 있을 거고, 또 4M짜리 추 때문에 또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등장할 거예요. 4MG라고 하는, 우리 중력도 등장할 거고, 당연히, 실이 잡아당기는 모두 존재할 거예요. 장력도 이렇게 우리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장력 구하려면, 이것만 해줘서 우리 얘기해 드릴 텐데, 근데 이것도 있어요. 우리 이 회전축에서, 여러분들 회전축이 없으면 막대기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기에서, 회전축에서 막대기에 작용하는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Fy 성분의 힘이 존재할 거고요. 또, 회전축이 없으면 장력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당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Fx라고 하는 이런 수평성분의 힘도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회전축에서 작용한 힘을 X성분과 Y성분, 이렇게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 분석, 다 하네요.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었어요? 회전역학에서는 늘 크기가 주어지는 막대기라든가 구라든가 원판,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 물체 주인공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작용한 힘.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힘들은 다 누구한테 작용한 힘 표현한 거냐면 막대기에 작용한 힘 표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뭐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정적 평이라고 하면 X 성분의 힘의 합도 0이어야 되고, Y축 성분의 힘의 합도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크의 합도 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식 여러분들 만들어서 우리 식 세우고, 그냥 그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됐었습니다. 그럼 X성분부터 해볼까요? 그럼 장력을 좀 나눌게요. 그럼 장력을 내가 무엇과 장력을 X방의 장력. 근데 얘는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30도 나오죠. 여기서 30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T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4. 그 다음에 장력 중에서 Y축 속도 성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T 곱하기 우리 사인 30에 해당될 거니까 얘는 또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X 근데 X 성분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fx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fx 회전축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X 성분의 힘은 우리가 뭐랑 같습니다. T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장력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장력 어차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장력을 뭔가 mg에 대한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장력 T라고 해서 그냥 바로 T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시간 한다고 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 Y축은 좀 많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쓸 거냐면,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Y에다가 2분의 1 T가 이제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러분들, MG랑 4MG 합해서 여러분들, 5MG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전력, 여러분, 회전력은, 여러분들, 회전력의 합이 0이 됩니다. 회전축, 여러분들,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fx하고 fy는 내가 어차피 미지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서 여러분 식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시그마 타우는요. 자, 근데 우리 좀 요거 하셔야 됐었죠? 우리 힘을 다 이렇게 또 나눠서 했습니다. 회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반드시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힘이 여러분들 결정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4mg라고 하는 중력 중에서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힘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또 mg라고 하는 힘에 대해서 수직 성분을 또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60도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자, 얘는 4mg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요. 얘는 우리가 얼마에다가 mg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반드시 회전축은 거리 곱해야 되죠. 질량 중심점까지는 여러분들 2분의 L입니다. 이렇게 우리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4mg에다 2분의 1하고 2분의 mg는 자, 회전축에 대해서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시계 방향 회전력, 장력은 그대로 회전축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리에 대해서 수직에 해당되니까 얘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 회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회전력에 영향을 주는 거 3개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분의 L 곱하기 2mg 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자, 2분의 L에다가 2분의 1 mg는 얘네들은 시계 방향의 회전력.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회전력은 우리 얼마입니다? L 곱하기 우리 얼마? T라고 하는 값들이 그대로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L 다 약분되고요. 얘는 3분의 2고 얘는 우리 얼마? 4분의 1에 해당될 거니까 장력 구하네요. 장력은 우리가 얼마? 11을 통분해 주고요. 4하고 연결 우리가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8이 될 거고 4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두 개 계산해 주면 여러분들 4하고 12분의 11mg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여러분들 우리 12분의 우리 4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럼 모두 4 곱해 주면 되니까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3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장력 판단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fx는 자,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니까 얘는 우리 얼마입니다? 24분의 11 루트 3이 등장하고 mg라고 하는 자, 요런 여러분들 값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적 평형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자, 일반 물리학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경우 중에 하나니까요. 같이 비교해 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은 자, 우리 장력하고 자, fx 값, 회전축이 자,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의 수평성분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번까지 하고요. 자, 뒤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